이번 시간에는 현대소설을 한번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 11쪽입니다. 자, 문학입니다. 양기자의 마지막 땅이라는 소설인데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윗글에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소설에서 항상 1번 문제로 나오는 것, 서술상의 특징이라는 것. 그러면 소설은 대화와 서술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았으니까 서술된 부분에서 그 특징을 잡아내야 한다라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의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기와 같이 재구성하였을 때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건데 여러분들 잠시 보세요. 윗글의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했다고요. 그러면 이 소설은 시간의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려면 읽어가면서 각 제시된 시간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사건 재구성을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에 대한 강노인의 생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했으니까 이 소설에서는 땅이라는 소재가 나오고 그 땅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인물이 갖는 생각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기억의 사항과 관련 있는 한자성으로 적절한 거였습니다. 이거는 소설 중간에 나오면 기억 읽고 바로 풀어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새벽부터 밭에 나왔던 강노인은 그만 입을 쩍 벌리고 선체 말을 잃었다. 다음날 아침에 강노인이란 인물이 입을 벌리고 선체 말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놀랐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놀랐는지 나오겠죠. 세상에 이런 법은 없었다. 이제 손가락만한 고추 모종이 깔려있는 밭에 여기저기 연탄재들이 나뒹굴고 있지 않은가 보니까 말을 잃은 이유는 밭에 연탄재들이 나뒹굴고 있었다라는 거죠. 밭에는 좋은 흙이 있어야 되는데 연탄재를 누가 버린 겁니다. 이 이유 때문에 말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즉 다음날 아침에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사건이 벌어졌다. 자, 겨울 빈 밭에 내다 버리는 것이야.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목숨이 붙어 자라고 있는 밭에 연탄재를 내던진 것은 명백히 짐승의 처사였다. 이렇게 한 행위, 연탄재를 버린 것은 짐승의 처사였다고 누가 생각하는 겁니까? 인물인 강노인이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서술상의 특징을 하나 짚어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서술자가 여기에서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강노인이라는 인물의 심리 상태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물의 심리 상태가 드러나는 소설의 시점 두 가지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 하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요. 그러면 1인칭 시점과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의 차이는 뭡니까? 등장인물이 주인공이 되어서 서술을 하면 1인칭 주인공. 인물이 서술을 하지 않고 밖에서 인물들의 행위를 보고 서술을 하는 거 3인칭이 되는 거죠. 무엇일까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반상의 끝의 도끼 어린 동네 사람들이 저지른 것임은 대번 알 수 있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여도 이런 짓거리까지 해댈 줄이야 짐작도 못하던 강노인이었다. 자, 이 연탄재를 버린 짐승의 처사를 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동네 사람들이라고요. 동네 사람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 한 일에 대해서 강노인은 짐작도 못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 서술자는 강노인의 심리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서술자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사용된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가셔야죠. 자, 수십 덩어리의 연탄재 폭격을 당해 진뭉개진 모종이 한 고랑만 해도 수웃했다. 어마어마하게 연탄재가 뿌려졌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막된 인종들. 강노인은 주먹코를 실룩거리며 밭으로 달려가서 닥치는 대로 연탄재를 길가에 내어 던졌다. 인물의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인물의 행위를 통해서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지요. 좋은 말로 화남,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빡침, 이렇게 되는 거죠. 서울 것들이나 되니 살아있는 밭에 해코지할 생각을 갖지, 땅을 아는 자라면 저 시퍼런 하늘이 무서워서 감히 이따위 행패를 생각이나 하겠는가. 자, 여기서 보시면 서울 것들이나 이런 짓을 한다고요. 어떤지 연탄재를 밭에 버린다고요. 그리고 땅을 아는 자라면 이렇게 못한다고요. 그러면 서울 것과 땅을 아는 자는 대조되고 있네요. 그리고 서울 것들은 동네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땅을 아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강노인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흰 연탄재 가루를 뒤집어 쓰고 쓰러져 있는 죄 없는 풀잎을 차마 바로 볼 수 없어서 강노인은 잔뜩 허둥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인물의 심리와 행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 청소원인 김씨가 아침밥을 먹으러 들어오면서 보니 강노인은 검정 고무신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손바닥으로 연탄재를 끌어모으느라 정신이 없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요? 도로 청소원인 김씨가 강노인의 모습을 보고 있네요. 그 다음 밤사이 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여겨보지 않아 알 턱이 없던 김씨가 인사랍시고 던진 말은 더욱 가관이었다. 가관이 뭡니까? 어이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어이가 없는가? 영감님네 땅을 내놓으셨다면서요. 뭘 그리 열심히 가꾸십니까? 이내 넘길 거라면서. 자, 누가 한 말입니까? 청소원 김씨가 강노인에게 땅 파신다면서요. 땅을 내놨다. 땅 판다. 영감님 땅 파신다면서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라고 하니까, 아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시뻘건 얼굴을 획 돌리며 벼락같이 고함을 지르는 통에 김씨가 움찔 뒤로 물러났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가 그런 소리를 해? 하면서 화를 냈다는 거죠. 그러면 땅을 내놓았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어젯밤, 이제 과거로 가네요. 반상회에서 대개 며느님이 그러셨다는데요. 땅 판다고 누가 그랬다고요? 대개 며느님, 강노인의 며느리가 그랬다고요. 저도 우리 집 옆편네한테 들은 소리라서 더 들어볼 것도 없이 강노인은 곧장 집으로 뛰어갔다. 왜요? 며느님한테 뭔 소리 하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지요. 벗겨진 신발을 짝짝이로 끼워 차고서 얼갈이 배추와 열무들을 다듬고 있던 마누라가 노인의 허둥댄 기세에 토끼 눈을 뜨고 일어섰다. 깜놀했다. 놀랐다라는 거죠. 화가 씩씩 나면서 막 들어오니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 근력이 쇠하셔서 올해 일랑 더 이상 일을 못하시니까 파실 모양이더라고 말했다는군요. 며느리가 이렇게 했다고 강노인의 마누라가 대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경국이 어미도 동네 사람들 닭달에 그냥 해본 소리겠죠. 자, 경국이 어미, 며느리 같은 사람이 되는 거네요. 자, 밭에다 그 지경을 해댄 걸 보면 오죽했겠수. 뭐 틀린 말도 아니고 땅 팔아서 아들 살리고 남은 돈은 은행에 넣어 이자나 받으면 우리 식구 신간이사 편치 뭘 그려슈. 이건 누가요? 마누라가 한 소리죠. 자, 그러면 지금 강노인, 며느리, 그 다음에 마누라, 이 세 사람이 땅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고요. 자, 강노인은 땅에 대해서
팔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에 비해서 일단 나타난 며느리와 강노인의 마누라는 어떤 입장? 땅을 판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시끄러! 노인이 화난 거죠. 마누라 입을 봉해놓고서 강노인이 네 밭으로 되돌아왔다. 한 폭이라도 살릴 수 있을 만큼 건져내야 할 고추 모종들 때문에 한시가 급한 노인이었다. 반상의 파문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반상의 파문이라는 것은 뭐였죠? 앞에 나온 며느리가 반상에 가서 아버님이 땅 파실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던 그것을 파문이라고 했고요. 그 파문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것은 이 반상의 그 발언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반상의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연립주택에 산다는 은혜 엄마가 찾아와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네요. 경국이 엄마가 지난달 꾸어간 5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자, 파문의 첫 번째가 나왔네요. 뭡니까? 은혜 엄마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지난달에 경국이 엄마가 50만 원 꺼갔으니까 좀 갚아달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땅을 팔았다니 계약금을 받았을 터인즉 큰 며느리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없겠냐는 여자의 말에 강노인은 주목코가 더욱 빨개졌다. 지난 겨울 서울에서 이사와서 동네 물정 모르고 딸이 다니는 에바다 피아노 학원에서 알게 된 경국이 엄마에게 갯돈을 그것도 두 번째 탄 것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자, 아까 그 문제 시간에 따라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정리해야 된다라고 했죠. 지난달은 경국이 엄마가 은혜 엄마한테 돈을 빌렸다. 그 다음에 지난 겨울에 은혜 엄마가 이사 왔는데 딸이 다니는 피아노 학원에서 이 집 며느리를, 강노인의 며느리를 알게 됐다. 그리고 돈을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이 동네 지주의 큰 며느리라 해서 별 의심하지 않고 돈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지주의 며느리, 땅 많이 가진 부자 며느리니까 의심 없이 돈을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경국이 엄마가 동네에서 뿌린 빚이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직접 시아버지와 단판을 짓겠다고 마음먹은 은혜 엄마였다라는 거죠. 자, 반상의 파문 첫 번째, 은혜 엄마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게 어떤 돈인가 말이다. 은혜 엄마가 경국이 엄마한테 며느리한테 빌려준 돈에 대한 설명이네요. 어떤 돈인가 말이다. 서울에서 새빵살이 하다가 하도 지긋지긋해서 연립주택 한 채를 마련, 이곳에 이사온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그녀였다. 은혜 엄마였다. 갯돈 타고 여름에 보너스 나오면 이자 나가는 빚 100만 원을 갚을 요량이었는데 그 몇 달 사이에 이자 몇 푼을 욕심내다가 생돈 떼이게 생겼으니 생각만 해도 속이 터질 지경이었다. 빌린 돈에 대한 대출 이자를 갚을 생각이었는데 그거를 빌려주었다가 엿됐다라는 거죠. 자, 기억 나왔습니다. 이자 몇 푼 조그만 거 욕심내다가 돈 다 떼이게 생겼다. 보겠습니다. 땅을 팔았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큰아들 용구에게 빚을 준 동네 사람들이 강노인에게 몰려왔다. 또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파문이라는 거죠. 큰아들 용규에게 빚을 준 동네 사람들이 강노인에게 몰려왔다라는 거죠. 왜 왔는지는 알 수가 있겠죠. 은혜 엄마까지 꼭 8명이었다. 그 중에는 목동에 살다 철거 보상금 받아지고 이곳까지 흘러온 김영진이라는 날품팔이 사내도 끼어 있었고요. 철거 보상금을 3부 이자로 놓아주겠다는 고흥댁의 말만 믿고 돈을 건네준 사람이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강노인의 땅을 믿고 빌려준 돈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우겨대면서 땅을 판 적이 없는 그 말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다 강노인의 자식들한테 돈을 빌려준 겁니다.
빌려준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강노인의 땅을, 강노인이 가진 재산을 믿고 빌려주었다라는 거죠. 그 못난 놈이 공장까지 담보로 잡혀 먹었대요. 그 못난 놈은 누굴까요? 최신기계 설비만 갖추면 돈 벌리는 게 눈에 보이는 사업이라는데 은행 대출도 기간이 차서 경고장이 날아왔습니다. 난리 났다라는 거죠. 돈 못 갚아서 이판사판이라고 마누라도 이제 감추지 않고 잘도 털어놓는다. 마누라가 이야기한 내용이네요. 용규가 그 모양이 처가에서까지 돈을 끌어댄 용민이는 어쩌겠느냐고 숫제 으름장이었다. 자, 그러면 용규가 바로 그 못난 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용민이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쪼가리 집안인 겁니다. 땅은 한데 안 팔아. 누가 그랬을까요? 강노인이 그랬겠죠. 그러면 며느리, 마누라, 아들 둘 모두 다 땅에 대해서 팔자. 강노인 싫다. 왜 싫은가?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우선 집 앞에 거라도 떼어 팔아. 발등에 불이라도 꺼봅시다.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짓인데 왜 그러오? 자식 놈들 뒷바라지에 땅 다 날려보낸 걸 몰라? 자, 마누라가 자식 위해서 우리 팔자 그랬더니 이 말을 합니다. 땅 다 날려보낸 거 몰라? 자식 놈들 뒷바라지다. 이미 많은 땅을 팔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썼다라는 거죠. 하지만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입씨름에 지친 마누라가 눈물바람을 하다가 용문이 방으로 건너가 버린 뒤 강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여야만 했다. 강노인은 그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인다. 왜일까요? 고민이 되겠죠. 고민이 되겠죠. 자신은 땅 팔기 싫은 거예요. 하지만 자식들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철컹철컹 할 수도 있으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 농사는 포기한 지 오래지만 해마다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재미만큼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였다. 그가 땅을 팔지 않으려는 이유는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삶에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씨 뿌리고 수확하는 재미. 그 다음에 서울에서 밀려 나온 서울 것들 때문에 여기까지 땅값이 들먹거리는 북새통을 치렀고 그 와중에 자식들이 모두 저 푼수로 커버렸다는 원망도 많은 게 강노인이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 것들이 외곽으로 돈을 막 짊어지고 땅 사러 온 겁니다. 그럼 땅값이 푹 뛰죠. 그러니까 자식들은 강노인한테 우리 팔아요 해서 팔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돈을 잘 굴려서 굴린 게 아니라 말아먹었다는 겁니다. 시원하게. 씨 뿌린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수확이 아닌 다음에야 어찌 땅 팔아서 그 돈으로 쌀 사고 채소 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농사꾼 주제로는 평생 만져볼 엄두도 못 내는 큰 돈이 굴러 들어왔어도 쉽게 생긴 내력만큼이나 씀씀이도 험하기 짝이 없었다. 큰 돈, 땅 팔아서 큰 돈 만졌대요. 그런데 어떻게? 허망하게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마지막 땅 조각을 붙들고 있다는 위안이 강노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땅이 강노인에게는 그나마 마지막 보르파오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기 싫다는 겁니다. 이 고장에서 서울 바람이 몰아닥쳐 요 모양으로 설익은 도시가 되지 않았더라면 아직까지 넓은 땅을 가지고 있을 것이 틀림없는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더욱 화가 치밀 때다. 부질없는 노릇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서술자가 과거를 회상하며 등장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서술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소설이니까요. 그런데 등장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이거는 1인칭을 의미하거든요. 1인칭을 의미하는데 서술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도 1인칭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는 겁니다. 서술자가 작중인물로 등장하여 이것도 1인칭이라는 소리입니다. 사건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전혀 관련이 없죠.
네 번째, 서술자가 관찰자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거는 몇 인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관찰자 시점이라는 거, 관찰자 시점은 1인칭 관찰자도 되고 3인칭 관찰자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서 시점을 이미 파악했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그러면 얘도 아니다.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서술자가 전지적 관점에서 신과 같은 관점에서 등장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윗글의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했다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했네요. 시간이 지난 겨울, 지난달, 어젯밤, 다음날 아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A는 이거죠. 자식이 연결고리가 되어 일어난 사건. 어떤 사건인데 은혜 엄마가 서울에 와서 경국의 엄마를 딸의 피아노 학원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연결고리 되는 거 맞지요. 다음 두 번째 B는 이거죠. 은혜 엄마가 경국이 엄마에게 돈을 빌려준 것. 경국의 엄마가 강노인의 며느리라는 사실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 지주. 자, 적절한 거. 그 다음에 C는 경국의 엄마가 반상회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땅과 관련된 말을 한 거는 경국이 엄마가 강노인의 입장을 대변하려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자,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강노인의 말을 대변한다. 대변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강노인의 생각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강노인은 땅을 안 팔 거라는 생각을 전하지 않고 그 반대로 자신의 생각을 전했죠. 그러니까 대변하려고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겁니다. 다음 D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D 뭐죠? 반상에서 며느리가 땅과 관련된 말을 한 것을 강노인이 듣게 된다는 것. 총서원 김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 다음 다섯 번째 E는 동네 사람이 강노인을 찾아 아들 용구의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강노인이 부인이 아들 빚 때문에 빚 문제를 구체적으로 실토하는 계기가 2판, 4판, 공사판 다 얘기해버리는 거죠.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기억 상황과 관련 있는 한자성으로 가장 적절한 거.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 기억 나오고 바로 이 문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편집하다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원래라면 기억 나오고 바로 왔어야 돼요. 제가 아까 넘기면서 얘가 나와야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실수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기억사항 뭐였습니까? 이자 요만큼 받으려다가 원금 다 떼이게 생겼다는 거죠. 뭡니까? 소탐 대실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거를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끝났네. 자, 오늘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양 기자의 마지막 딱 현대소설 풀이해 보았습니다.